참가자들까지 폭발했다. 그날 KBS 공개홀에 울려 퍼진 첫 외침은 관객석이 아니라 대기실 복도에서 터져나왔다. 미스트롯 사천 녹화를 앞둔 리허설 현장, 모두가 설렘과 긴장 속에 목을 풀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긴 복도를 가르며 날아온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다. 저건 트로트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이름, 바로 김수아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참가자 중 한 명에 불과했던 그녀는 그날 단 한 번의 리허설 무대로 프로그램 전체의 방향과 트로트의 정의를 뒤흔드는 인물로 떠오르게 된다.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다소 들뜬 설렘에 가까웠다. 무대 감독이 무전기로 동선을 체크하고 조명팀이 빛의 각도를 조절하며 연출진이 모니터 앞에서 콘티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던 평소의 첫 녹화 날 풍경. 미스트롯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이미 화제였고 이번 시즌은 특히 편곡 자유도가 파격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음악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기대의 정중앙에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었다. 혁신. 제작진은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이번 시즌의 콘셉트를 이렇게 정의했다. 트로트의 본질은 지키되 형식은 끝까지 흔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심사위원석에도 미묘한 전운이 감돌았다. 국민 트로트 여왕이라 불리는 송가인, 트로트 프린스로 급부상한 김용빈. 두 사람은 녹화 시작 1시간 전부터 이미 자리에 앉아 참가자 리스트와 곡 목록, 편곡 콘셉트 메모가 빽빽이 적힌 서류를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다. 이 친구가 재즈 느낌을 섞었다고요. PD의 설명을 들으며 송가인이 눈을 가늘게 뜨자 옆에서 서류를 들춰보던 김용빈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말만 혁신이지 실제로는 원곡을 망치는 경우도 많아서요. 그래도 요즘 세대 감각이니까 한 번은 들어봐야죠.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리허설 무대 하나가 시즌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문제가 된 이름이 호출됐다. 다음 리허설, 참가 번호 27 범김수아 씨 준비해주세요. 헤드셋 마이크를 쓴 FD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대기실에 앉아있던 한 젊은 여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20대 초반, 수수한 셔츠와 검은 슬랙스. 화려한 의상도, 과장된 메이크업도 없었지만 그녀가 걸어나가는 순간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다른 참가자들이 사라지는 등 뒤를 바라보며 웅성거리는 사이 김수아는 혼자만의 속도로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 무대 세팅 들어갈게요. 피아노, 현악 사운드 체크해주세요. 무전기가 바쁘게 움직였고 무대 뒤편에서는 현악 사운드가 한 번, 피아노가 짧게 2번 울렸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송가인의 눈썹이 스르르 올라갔다. 잠깐만요. 현악, 피아노. 이 곡이 뭐라고 했죠? 담당 PD가 대답했다. 네. 그대는 내 사랑이요. 트로트 명곡의 클래식, 재즈 요소를 섞은 편곡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사위원석 분위기는 미묘하게 얼어붙었다. 드디어 조명이 꺼지고 김수아의 얼굴만을 비추는 스팟라이트 하나가 켜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정히 인사했다. 이번에 부를 곡은 그대는 내 사랑입니다. 제가 직접 편곡한 버전으로 들려드릴게요. 담담하게 흘러나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끓여온 결심과 각오가 서려있는 듯했다. 그리고 곧 첫 음이 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 모두가 알고 있던 그대는 내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보통이라면 경쾌한 반주와 익숙한 트로트 리듬이 먼저 튀어나와야 했을 그 인트로는 대신 낮게 깔린 현악기의 긴 호흡으로 시작됐다. 그 위에 피아노가 재즈풍으로 살짝 비껴 앉아 마치 오래된 재즈 클럽에서 클래식 연주자가 즉흥 연주를 하는 듯한 묘한 색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김수아의 목소리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스며들었다. 처음 한 소절을 듣자마자 송가인의 손이 심사표 위에서 멈췄다. 이건 뭐지? 분명 멜로디는 원곡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리듬이 다르게 미끄러지고 있었다. 전통적인 트로트의 꺾기나 장단 대신 클래식 성악에서나 들을 법한 긴 호흡과 재즈 특유의 미세한 리듬 변주가 섞여 들어갔다. 한쪽에서 보던 김용빈은 숨을 살짝 들이켰다. 트로트라고 단정 짓기엔 너무 낯설었고 트로트가 아니라고 선언하기엔 그 안에 분명히 트로트의 정서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관객석에 앉아있던 방청객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었다.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곡이 진행될수록 처음의 당혹감은 이상한 몰입으로 바뀌어갔다. 익숙한 가사인데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사랑을 노래하는 트로트가 아니라 사랑을 떠나보낸 사람의 깊숙한 독백에 가까웠다. 노래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에는 짧지만 묵직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연출진도 말이 없었다. 심사위원석의 펜 끝은 여전히 허공을 맴돌았고 조명감독조차 다음 큐사인을 잠시 잊은 듯 멈춰 있었다. 그 정적을 깨트린 것은 놀랍게도 심사위원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속삭임이었다. 대기실 모니터 앞에 모여있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낮지만 분명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저게 트로트라고. 한 참가자가 속을 사기지 못한 듯 말하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참가자가 거들었다. 아니, 우리 보고는 전통 트로트의 감동을 지키라고 해놓고 저건 거의 재즈야. 클래식이야. 이러면 우리가 준비해온 무대가 너무 올드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피식 웃었다. 편곡의 자유라더니 저런 사람만 눈에 띄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옛날식이라고 밀려날 거고. 리허설이 끝난 뒤 결국 폭발은 복도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저 진짜 한마디만 할게요. 한 참가자가 스태프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거 공정한 거 맞아요. 미스트롯이면 기본적으로 트로트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장르를 섞어버리면?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뭘 믿고 준비해야 하냐고요. 그 말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대기실 공기는 급속도로 뜨거워졌다. 어떤 참가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평생 트로트만 연습해왔어요. 집안 어르신들도 이 프로그램만 믿고 응원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편곡이 나오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무서워요. 또 다른 참가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트로트 무대에서 트로트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무대가 나오는 건 시청자들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소란은 곧 심사위원과 제작진 귀에도 들어갔다. 잠시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 대기실 한 구석, 임시로 마련된 조용한 공간에 송가인과 김용빈, 총괄 PD, 메인 작가가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PD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금 무대, 어떻게 보셨어요? 송가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이 정도까지 장르를 섞을 줄은 몰랐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감정은 분명 트로트였거든요. 그 말에 김용빈이 이어 말했다. 저도 감동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디까지 트로트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겠죠. 우리 방송의 정체성, 시청자들의 기대, 참가자들의 준비 방향,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요. 메인 작가는 노트를 뒤적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